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던 그곳, 바로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높이 146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석조 구조물은 무려 240만 개의 돌덩어리로 쌓아 올렸으며 그중 일부는 무게가 50톤을 넘어간다고 하니까요. 전체 무게만 해도 대략 630만 톤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7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오늘은 인류가 남긴 가장 신비로운 유산, 이집트 대피라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작업이 바퀴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신비로운 구조물 안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클레오파트라를 떠올려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녀를 고대 이집트의 상징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기원전 69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 인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피라미드는 기원전 2560년경에 완공되었으니까 클레오파트라보다 무려 2500년이나 더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클레오파트라에게 있어 대피라미드는 오늘날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시대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대의 유물이었던 셈이죠. 이런 엄청난 시간의 간격을 생각해보면 피라미드가 품고 있는 미스터리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 당시 만들어진 원래 입구로 피라미드 북쪽 면에서 중심선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8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하고 있죠. 이 거리는 당시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측정 단위로 15 로얄 큐빗에 해당합니다. 큐빗이라는 것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 측정법인데, 로얄 큐빗은 특별히 왕실 건축물에 사용되었던 더 정밀한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입구는 따로 있는데 이를 도굴꾼의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피라미드 내부의 보물을 노리고 뚫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통로는 길이가 무려 28m에 달하며 단단한 석회암을 뚫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고학자들보다 수천 년 앞선 고대의 도굴꾼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파낸 것으로 보입니다. 도굴꾼의 터널을 통해 들어가면 교차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부터는 위아래 두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향하는 통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통로는 그리 쾌적하지 않습니다. 좁고 어둡고 답답할 뿐만 아니라 공기도 무겁고 탁해서 조금이라도 폐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경험이 될 것입니다. 40m 정도 올라가면 또 다른 갈래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수평으로 이어지는 통로와 계속 위로 향하는 대회랑으로 나뉩니다. 수평 통로를 먼저 살펴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둡고 답답한 분위기가 계속되지만 끝에 도달하면 흥미로운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왕의 방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 방은 피라미드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크기는 남북으로 약 5.2m, 동서로 5.8m 정도입니다. 지붕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동쪽 벽에는 깊이 1m 정도의 움푹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보물을 찾으려던 사람들이 더 깊이 파내서 지금은 훨씬 더 깊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안타깝게도 여왕의 방에는 귀중한 유물이나 보물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도굴꾼들이 모든 것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겉보기에도 화려하고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면 내부에 엄청난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다시 교차로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대회랑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드디어 좀 더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통로가 조금 넓어지고 높이도 8.6m나 되어서 상당히 인상적이죠. 경사면을 따라 47m 정도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면서 위를 올려다보면 독특한 벽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벽들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천장 부분은 폭이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 기술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교한 계산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대회랑 끝에는 작은 전실이 있고 그 너머에 피라미드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왕의 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피라미드 내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방으로 완전히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크기는 동서로 10.5m, 남북으로 5.2터이며 천장은 평평하게 되어 있죠. 천장은 총 무게 약 420톤에 달하는 9개의 거대한 석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엄청난 무게를 어떻게 정확한 위치에 올려놓았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왕의 방에 있는 유일한 물건은 화강암으로 만든 석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 석관도 이미 오래전에 비워진 상태로 발견되었죠. 뚜껑은 부서져 있었고 내용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쿠프 파라오가 실제로는 이 피라미드에 묻히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다른 파라오들의 무덤과 달리 이곳에는 장례와 관련된 그림이나 글귀가 전혀 새겨져 있지 않은데 당시 관습으로는 매장되지 않은 곳에 그런 것들을 새기는 것은 큰 불경으로 여겨졌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파라오의 시신과 보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에서는 우주에서 오는 뮤온이라는 입자를 이용해 피라미드 내부를 투시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2017년 10월 연구진들은 놀라운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대회랑 바로 위쪽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 공간은 최소 길이가 30m이고 대회랑과 비슷한 크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곳이야말로 진짜 파라오와 왕비의 무덤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여러 차례 반복 실험을 통해 이 거대한 빈 공간의 존재는 확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간에 실제로 들어가 볼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피라미드의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려는 시도는 이 소중한 문화유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신비로운 공간의 정체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미스터리는 내부만이 아니라 지하에도 숨어 있습니다. 다시 교차로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통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통로는 무려 75m나 내려가야 하는데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구간이 피라미드 본체가 아닌 그 아래 안반을 뚫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하 28m 지점에 도달하면 미완성 방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방의 크기는 남북으로 8.4m, 동서로 14.1m, 높이는 약 4m 정도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만들기 시작한 방을 완성하지 않았는지는 지금도 수수께끼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설 계획이 바뀌면서 이 방의 용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의 진짜 비밀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9년 영국의 탐험가 앤드류 콜린스는 기자 고원 아래에 거대한 지하 동굴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세기 영국 외교관 헨리 솔트의 회고록에서 영감을 얻어 연구를 시작했는데 솔트는 1817년에 기자의 지하 묘지를 탐험했다고 기록했거든요. 콜린스는 대피라미드 서쪽에 있는 고분에서 작은 균열을 발견했고 그 균열이 거대한 자연 동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동굴 안에는 박쥐떼와 독거미들이 살고 있어서 매우 위험했지만 공기가 너무 희박해져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까지 탐험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콜린스는 이런 자연 동굴들이 고대 이집트인들의 지하 세계에 대한 믿음에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고고학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당시 이집트 고대 유물 최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히 하와스는 이러한 주장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주제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일부 열성적인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2017년 심리학자이자 고대 이집트 애호가인 캐시 제이 포티 박사와 그녀의 동료들이 기자의 지하 세계를 본격적으로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만도
수년이 걸렸는데 처음에는 당국에서 이들을 매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마침내 허가를 받은 포티 박사 일행은 새벽 4시 30분 군경 호위를 받으며 손전등을 들고 사막 모래를 헤쳐 지하 입구로 향했습니다. 철문으로 막혀있는 어둡고 깊은 입구를 통해 들어간 그들은 최대 3개층으로 된 지하 구조를 탐험했는데 가장 깊은 곳은 지하 40m까지 내려가는 물이 찬 터널이었습니다. 1층은 넓지만 텅 빈 방이었고 공기는 탁하고 먼지 투성이에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아 외부보다 훨씬 더워서 숨쉬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2층으로 내려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이상하게도 천장에 일반 전구가 매달려 있어서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물론 파라오가 전기를 설치했을 리는 없으니까 몇십 년 전 정체불명의 작업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그들이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이 2층 방에는 7개의 큰 움푹한 공간이 있었는데 원래는 석관 7개가 들어갈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검은 현무암과 화강암으로 만든 석관 2개만 남아있고 둘 다 비어 있었으며 무거운 뚜껑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하 광산 자체는 유명한 이집트 학자 셀림 하산 박사가 1943년에서 1934년 사이에 처음 발견했습니다. 포티 박사 일행의 마지막 목표지는 물이 찬 가장 깊은 터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 피라미드 바로 아래에 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1934년에 하산 박사가 이미 3층이 물에 잠긴 것을 확인했고 4년 동안 펌프로 물을 빼내려 했지만 수위가 전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이 채취한 물 샘플을 분석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물의 염도였는데 나일강보다는 훨씬 높지만 지중해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가장 유력한 추측은 대피라미드에서 남서쪽으로 20km 떨어진 카룬 호수와의 연관성입니다. 이 호수는 이집트에서 염수로 알려진 유일한 호수이며 해수면보다 43m 아래에 있고 면적이 약 2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흥미롭게도 카룬 호수 근처 카하라에도 피라미드 단지가 있고 고대 그리스 문헌에는 카하라의 미로라고 불리는 지하 단지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도투스도 카하라와 기자 고원의 미로가 지하 터널로 연결되어 있다고 썼는데 이것이 기자의 지하 광산에서 발견되는 염수의 기원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신비로운 장소들에 대한 추가 탐험은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이집트 당국이 그런 곳들에 대한 접근을 극도로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신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부터 순전히 실용적이고 정치적인 이유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기존의 이집트 문화사에 대한 통념을 뒤흔들 만한 발견이 나올까봐 우려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약 언젠가 이런 제한이 풀려서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대 지하 네트워크가 실제로 발견된다면 미래의 이집트 학자들은 새로운 발견들의 쓰나미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수수께끼를 남기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이 고대 건축물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요?